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이재욱 조보아 주연 드라마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차트 정상이란 제목의 외신 기사와 이 드라마를 시청한 각국 통합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탕금이 방영된 지 이틀이 지나고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리뷰 기사가 올라오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탕금이 5월 16일 오후 4시 전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부유한 상인 가문의 아들 홍랑이 12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의 이복 누나 제이가 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얽힘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와 멜로드라마가 결합된 탕금은 기획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의 5월 2주차 OTT K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자 보고서에 따르면 탕금은 19%의 인지도와 11%의 시청량을 기록하며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독특한 설정, 복잡한 감정의 캐릭터, 서사적 긴장감, 그리고 탄탄한 캐스팅은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탕금은 12년 만에 돌아온 홍랑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겉모습과 행동은 똑같이 보이지만 미묘한 불안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를 의심하는 유일한 사람은 그의 이복 누나 제이인데 제이의 감정적 동요가 중심 갈등을 이끕니다. 홍랑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두 사람 사이의 금지된 감정이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이재욱은 불안, 비밀, 그리움의 감정을 다층적으로 연기하는 반면 조보아는 제이의 부정, 의심,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의 갈등을 설득력 있게 그려냅니다. 정가람, 엄지연, 박병원, 김재욱 등 주연 배우들의 열연이 스토리에 무게감을 더하고 종이의직 공모자들, 늑대사냥, 선도 게스트 등을 연출한 김원석 감독은 특유의 영상미와 긴장감을 더해 장르적 요소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탕금은 풍부한 상징성을 지닌 문학적 토대를 마련한 장다혜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기억, 진실, 그리고 금지된 인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방영 후 소셜미디어, 포럼, 리뷰 플랫폼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정주행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재욱은 사극에 딱 맞는 배우예요. 로맨스 장르를 좋아한다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캐릭터의 움직임을 따라가면 좋다. 이재욱이 드라마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등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데뷔한 이재욱은 어쩌다 발견한 하루, 환혼, 이제 곧 죽습니다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에서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탕금에서는 미스터리와 로맨스를 동시에 소화하며 역대급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조보아는 이번 작품에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그녀는 제이가 진짜 홍랑과 가짜 홍랑에서 느끼는 감정을 극명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데뷔가 뚜렷하길 바랬죠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연기가 의도한 대로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탕금은 단순한 시대극 로맨스를 넘어 실험적인 장르의 혼합입니다. 금지된 사랑,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이복 형제 관계라는 대담한 설정으로 전통적인 한국 사극과는 차별화됩니다.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이러한 서사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입소문과 시청자 참여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2019년 킹덤 이후 넷플릭스 사극으로는 처음으로 2주 연속 시청량 1위를 기록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탕금이 진정한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를 시청한 각국 통합 반응입니다. 다음은 탕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평범한 K-드라마가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서 깜짝 선물로 준 멋진 작품이었어요. 처음부터 액션에 바로 몰입할 수 있고 지루한 장면이나 불필요한 대사 없이 몰입도가 높아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문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잃은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 아들을 찾은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전개의 장면, 싸움, 미스터리, 그리고 탄탄한 주연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흔한 한국 드라마의 뻔한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사랑이 교차하는 드라마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12부작이라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정주행하기 딱 좋아요.
이 드라마는 모든 게 미쳤어요.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스토리는 상상 이상으로 놀랍습니다. 전설적인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영웅은 암살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배경음악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화가의 손으로 조각된 뒷그림을 보았을 때 저는 잠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생각 없이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걸작 OST와 함께하는 절묘한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아름답게 전개되고 에피소드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설령 이 이야기가 흔한 우화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야기, 등장인물 반전, 그리고 줄거리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저는 이 작품이 독특한 스릴러라고 생각합니다. 슬픔, 아픔, 갈망을 그려내며 클리프행어는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탕금 제작진 모두 이러한 걸작을 만들어낸 데 대해 큰 찬사를 받을만 합니다. 우리 진무는 악당이 되는 걸 좋아해요. 올해 들어본 한국 드라마 중 제일 좋아요. 반전 연기, 너무 싫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 악당들, 로맨스는 상상을 초월했고 제옥과 보아의 케미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결말 때문에 10점은 못 주겠어요. 잘못된 자막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재욱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조재훈이 어떤 형태로든 악당으로 나온다면 새 드라마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협상 불가. 스토리가 좋고 결말이 더 좋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 둘이 함께하거나 죽는 게 더 낫죠. 저는 마지막 순간에 헤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환원 캐스트의 재결합 같네요. 이 드라마 진짜 대단해요. 이 드라마의 한 가지 장점은 사운드 트랙과 OST가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진무는 영원한 진무. 와우, 이제 막 시작인데 와우. 3화까지 봤어요. 남주는 정말 대단해요. OST도 불같고 어두운 공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작이라고 하죠. 아직 시간을 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지루하지 않으면 이미 훌륭한 작품이니까요. 이 드라마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할 영화입니다. 처음 15분만 봐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속도가 빠르고 촬영도 정말 훌륭해요. 이 드라마는 확실히 고해선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의상, 미적 감각, OST까지, 게다가 상인 가문이 정말 부유하고 강력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런 결말은 예상 못했네요. 줄거리야 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3화 에피소드의 약 3분 50초, 그 남자가 그 남자를 절벽에서 걷어차면서 이게 바로 스파르타다라는 장면 같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케미가 너무 강렬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넋을 잃고 사로잡히고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파란 내내 숨이 멈췄어요.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 아니라 마치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든 게 펼쳐지는 걸 느껴요. 다음 회가 시작되기가 살짝 두렵기도 해요. 이 드라마가 끝나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 드라마를 한꺼번에 다 보고 나면 후회하곤 하는데 이 드라마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촬영도 훌륭했고 연기, 액션, 로맨스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직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세였는지 아니면 그녀 머릿속이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음은 탕금을 시청한 초반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출연진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자막은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자주 겪는 문제인데 독특한 대사 방식에 있어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번역은 항상 형편없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대화의 일부는 이해할 수 있고 번역이 틀렸을 때도 알 수 있는데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엉터리 자막에 의존해야 해서 답답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멋지고 시각적으로도 정말 놀랍습니다. 한복을 입고 검을 휘두르는 이재욱은 영원히 전설로 남을 거예요. 환원 장욱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였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3화를 시작했는데 이 장면에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홍랑이 남자를 밀어내는 절벽 장면. 그는 환원 시즌1에서 악당을 연기한 사람이었으며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은 무덕을 그야말로 장욱이 잠깐 복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해요. 절벽 장면은 저도 비명을 질렀어요. 환원과 배우들이 겹쳐서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뒤틀린 시적인 복수극 같은 느낌이었어요. 탕금이 강렬한 반전과 감정적인 비트로 저를 계속 끌어당기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장르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사극, 스릴러, 미스터리, 로맨스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아요. 탕금은 미스터리와 깊은 개인적 비극이 뒤섞인 우물하고 광활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노골적인 공포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포를 능숙하게 구축합니다. 연예의 잔혹함부터 제이, 무진 그리고 홍랑이라고 주장하는 남자 사이에 끓어오르는 전쟁까지 공기 중에 무언가가 썩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모든 등장인물은 말하지 못한 진실과 묻힌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압박감이 고조됩니다. 케미는 짜릿합니다. 제이는 강인하면서도 연약하고 이성과 감정적 갈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홍랑은 불안할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하지만 진정한 부드러움의 순간들이 드러나려 합니다. 무진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는 비극적인 인물로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시각적인 면에서 이 드라마는 성공작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큰 저택으로 여겨지는 민씨 가문의 호화로운 대저택부터 어둡고 고요한 숲과 촛불이 켜질 때까지 탕금은 감정적인 투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미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한복 디자인, 장신구 소품들은 섬세하게 큐레이션 되었으며 특히 조보아는 우아함으로 화면을 장악하며 드라마에 세련되면서도 잊히지 않는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액션, 멜로, 서스펜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야심차게 융합하려 애썼지만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날카로운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한 초점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주제의 다층적인 구성으로 보완합니다. 계층적 분노, 성억압, 정서적 소외 그리고 묻힌 트라우마가 모두 수면 아래에서 끌어오릅니다. 탕금은 빠르게 전개되는 스릴러가 아니다. 고요하고 으스스한 침묵, 그리고 서로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덕적으로 모호한 인물들까지 드라마는 끊임없이 끌어오른다. 무언가 어두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곳 두 에피소드는 숨이 멎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장르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최대한 몰아서 볼 거예요. 조재훈이 있다. 얌전히 있어야지. 벌써 악당 분위기가 느껴져. 김재혁은 진짜 배우의 정의에 100% 부합하는 배우예요. 화면 존재감은 좀 떨어지지만 마지막 회에서 엄청난 연기력으로 드라마 전체를 휩쓸었어요. 그의 연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OST 너무 좋아요. 1화 끝냈어요. 이재욱이 한복 입은 거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오마이갓, 환원 이후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없었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슬픈 결말 때문에 이걸 나쁘게 평가하거나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유치하고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그냥 가장 으스스한 로맨틱 코미디만 보세요. 모든 에피소드가 나왔고 지금까지는 정말 좋아요. 다음은 탕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괴상한 의식을 위해 아이를 납치 감금한다는 것이 주요 스토리. 전 11화 한 번의 전달과 벌써 몰아보기, 이재욱과 김재욱의 경연, 어둡다. 이재욱의 무술 장면은 빛나고 있었지만 환원 같은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조금 무겁고 어둡다. 이재욱의 환원이 생각난다. 어린 시절 실종됐던 단주의 아들이 12년대 기억을 잃고 돌아오는데 환타지 컬트 액션 사극. 요즘 김재욱은 출연이 많아지고 있구나. 11화라 짧아서 편하다. 이재욱 역시 멋지다. 동생이 행방불명으로 12년의 세월이 흘러 동생 홍랑이가 돌아왔다. 그는 진짜 동생인지 가짜 동생인지. 역시 한복이 어울리는 이재욱, 충분히 볼만한 액션의 연속, 환혼을 방불케 한다. 틀이 예뻐서 숨이 멈추는 아름다움, 넋을 잃을 거야. 이재욱과 조바의 케미 꽤 좋았어. 삐뚤어지면서도 서로 끌리는 흔한 전개지만 심쿵해 버렸어. 그리고 여기에 김지욱이 있었어.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분위기가 다르다. 하지만 새끼가 있어요. 어딘가 잡을 수 없는 남자로 무서운 인상을 남기는 녀석. 그건 그렇고 조재훈은 여전한 역을 맡았어. 그의 악역은 살아있었어. 이런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재욱을 만끽할 수 있는 드라마, 이재욱을 좋아하면 참을 수 없을 거야. 신비로운 영상미로 웅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재욱이 보고 싶어서 환원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달랐다. 스토리는 그럭저럭. 하지만 훌륭한 복근과 화려한 검놀림을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 그의 칼솜씨와 눈에서 뚝 흐르는 눈물의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렸다. 전 정보 없이 봤으니까 김재욱의 등장으로 두 재욱 공동 출연. 어딘가 요염하고 광기에 찬 느낌이 와글와글하고 공포미가 있다. 웅장하고 환상적인 OST가 인상적입니다. 간혹 큰 소리 때문에 볼륨 조정 필요. 물론 이재욱씨 목표로 감상, 순식간에 완주, 환원 이래 그의 액션에 굶주린 적도 있어 여전히 아름다운 몸짓과 모습에 넋을 잃었다. 이재욱이 한복 츤데레에게 매번 당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욱도 나와서 최고. 3화에서 발을 삐끗한 직후에 사다리로 지붕으로 오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삼각관계가 훌륭해 보여서 좋다. 한국 드라마, 어떤 슈퍼미남 2명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고귀하고 말갈량이 여자 설정입니다. 저 이재욱이 째려보는 얼굴에 마음을 허락하면서 피식피식 미소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바라볼게요. 시청 개시, 재욱은 젊은이 속에서 존재감이 탁월하다. 일본 무협 액션은 싸우기 전에 주저리 수다 떨고 소리치며 정작 액션은 별로다. 이 드라마의 액션을 보면서 일본 사극 액션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슬픈 결말이라니. 연기도 훌륭하고 스토리도 훌륭해. 저는 이재욱을 정말 좋아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두 분, 김재욱과 이재욱이 왔어요. 두 분의 연기는 정말 완벽해요. 웹툰 버전을 몇 번 봤는데 이번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다만 11부작이 아니라 12부작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이와 홍랑의 설렘 가득한 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온 버전도 두 사람이 결국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꽤 잘 보여주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드라마 11부작 개봉일에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재욱 배우님 연기 정말 훌륭했어요. 흥미진진한 소재가 많았고 음악도 정말 멋졌어요. 스포티파이에서 찾았어요. 이재욱에게 처음으로 아주 야한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추천합니다. 10점 만점에 9.5점 정말 좋았어요. 연기, 스토리, 연출, 음악까지 다 좋았어요. 촬영, 싸움 장면, 캐릭터 개발, OST는 모두 완벽했습니다. 저는 노래의 편곡과 배경음악이 장면에 통합되는 방식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배우들은 캐릭터를 잘 묘사했습니다. 홍랑, 제이, 왕세자는 연기 디테일에서 최고였습니다. 벙어리인 인혜는 드라마 전체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랑 홍랑의 눈에서 감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는 동안 느꼈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없었고 극도로 우울하고 공허함을 느꼈으며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은 그 악당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할까? 엔딩, 젠장, 마지막 회는 보기 힘들었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제 생각이 맞았어요. 이제 좀 유쾌한 드라마를 찾아야겠어요. 이 드라마는 너무 우울하거든요. 이 드라마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제 인생 첫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줄거리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진심이 담겨있고 강렬한 작품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운드 트랙, OST, 액션 시퀀스, 훌륭한 연기 그리고 독특한 스토리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어둡게 전개될 줄은 몰랐어요. 얼마 전 사랑한 사람을 잃어 제이의 이야기가 정말 공감돼서 제이가 홍랑을 찾았을 때 함께 울었어요. 앞으로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은 없을 것 같아요. 방금 한국 드라마를 다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너무 아름답고 동시에 슬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좋았어요. 김재욱이 맡은 대군 역할은 정말 끝내줬어요. 그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정말 끝내줬어요. 모든 배우들이 훌륭했고 특히 조보아랑 이재욱은 정말 최고였어요. 홍랑의 운명은 솔직히 말해서 예측 가능했어요. 첫 해부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다음은 탕금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스릴 넘치고 강렬한 멜로 드라마, 이 드라마는 정말 최고였어요. 한 번에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수준 높은 촬영과 최고의 연기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선과 악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두 주연 배우 모두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지만 저는 이재욱의 연기에 반했어요. 항상 강렬하고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이재욱은 이 드라마틱한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그가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 아니 어쩌면 이 세대 최고의 배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게 하고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게 했던 이 스릴 넘치고 강렬한 드라마를 강력 추천합니다. 보는 게 아팠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탕금은 단순한 사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느리고 애절한 애가입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는 슬픔, 묻지 않는 사랑,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머무르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비밀처럼 펼쳐집니다. 모든 장면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몸집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천천히 깊이 느껴서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사라진 후에도 탕금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미스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홍랑일까요? 하지만 곧 진짜 질문은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 소속감, 우리가 한때 우리였던 사람으로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등장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 문화지만 한국은 대만, 일본, 중국에 비해서 다른 수준의 사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이는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엄청난 무게를 지고 있었지만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홍랑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고 인내심 있고 아팠습니다.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강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이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 그에게 달려가고 싶을 때 참는 방식, 나는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홍랑, 아직도 그에 대한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어요. 그는 유령처럼 걸었어요. 마치 기억될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그는 항상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바로 거기에 서 있을 때조차도요. 하지만 제이와 함께 있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드라마는 숲, 촛불이 켜진 방, 잊혀지지 않는 음악 등 아름답게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정말 남는 것은 멈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말들, 안개처럼 모든 장면을 휘감는 긴장감, 극적인 반전이나 큰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미 사라진 무언가를 원하는 아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결말에서 오랜만에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충격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한 무언가, 일종의 조용한 수용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드라마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탕금은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쉬운 답이나 행복한 결말을 주지 않습니다. 슬픔처럼 그저 당신 옆에 앉아 당신이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척하는 것을 멈추고 도망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슬픔을 마주보며 내가 보여라고 말하는 것. 이미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는 드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드라마, 그들이 남긴 공허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드라마. 이런 한국 사극은 처음 봐요. 아니, 이런 사극은 처음 봐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이재욱과 조보아가 나오는 드라마니까요. 두 배우 모두 연기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1화부터 이 드라마가 저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에피소드가 정말 기대돼요. 이 남자 이재욱은 사극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놀라운 OST와 함께하는 탕금의 신비한 감정의 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2025년 한국 사극 멜로드라마 탕금은 미스터리, 슬픔, 집착,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복잡한 탐구가 얽힌 조선시대 이야기 속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입니다. 탕금은 여러 갈래의 줄거리를 오가면서도 결국에는 가슴 아픈 결말로 이어지는 치밀한 구성으로 나를 반하게 했습니다. 평론가들은 미스터리와 멜로드라마를 절묘하게 섞어 감정적으로 강렬한 시청 경험을 선사하는 이 시리즈의 성공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조보아와 이재욱을 비롯한 주요 배우들의 연기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적 혼란과 복잡하게 얽혀가는 관계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조선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은 시각적으로 풍부하며 촬영과 프로덕션 디자인은 드라마의 몰입도 높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 상실, 과거 트라우마가 남긴 상처에 대한 탐구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캐릭터의 성장과 감정적 깊이에 중점을 둔 사극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는 탕금이 매력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은 거짓과 갈망이 뒤엉킨 얽히고 설킨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여정은 자아 발견의 여정이자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명작 폭삭 속가수다만큼이나 이 드라마의 댓글들은 유독 장문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에 극찬할 거리가 많다는 방증입니다. 이 댓글 반응을 보면 내일 올라오는 이 드라마의 프리스페트로 순위가 궁금하게 만듭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